자, 2026년 AI의 화려했던 파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나온 도이치방크 보고서를 보니까 AI가 이제 곧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도이치방크 보고서의 첫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AI의 허니문은 끝났다. 라는 건데요. 와, 정말 강렬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폭발적인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싹 거치고 2020년 AI 앞에는 세계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폭풍의 정체를 딱 세 단어로 정리해요. 바로 환멸, 혼란, 그리고 불신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AI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환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첫 번째 폭풍, 바로 환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장밋빛 전망이랑 엄청난 투자가 있었는데 그 거품이 싹 거치니까 AI가 현실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AI가 아예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2026년은요, AI가 그동안 쏟아냈던 수많은 약속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진짜 지켜질 수 있는 건지 그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시험받는 뭐랄까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전, 환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 놀라운 AI 데모 있잖아요. 그거랑 실제 우리 회사, 우리 업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이랑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코이아 캐피털 같은 유명 투자사들은 막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면서 거의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정작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때요? 말 한 장을 그냥 좀 더 편한 걸로 바꾼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의 변화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 아니죠. 그냥 점진적인 개선에 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만 보면 진짜 놀라워요. 최신 AI 모델들이 인간 전문가를 훌쩍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뭐냐면 그렇게 통제된 실험실에서의 완벽한 성능이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지저분함 속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둘쭉날쭉한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AI의 능력이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느껴지는지를 딱 설명해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코딩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작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거죠.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믿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가 참 애매한 겁니다. 결국 AI로 뭔가 혁명을 꿈꾸던 많은 기업들이 현실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일단 AI를 제대로 가르칠 만한 좋은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또 기존에 쓰던 업무 시스템이랑 합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해요. 심지어 직원들한테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설득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큰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넘어서 두 번째 도전, 혼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이제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혼란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전 세계 공급망이랑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 경제적 혼란 세 가지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먼저 7,500억 달러, 오픈 AI의 기업 가치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가 작년에만 현금을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무려 9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 뒤에 어마어마한 지출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인프라를 까는 데에만 1조 4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AI가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돈뿐만이 아니에요. 보고서에서는 AI 공급망을 역사상 가장 복잡한 공급망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한번 보세요.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부터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데 필요한 물과 전기, 또 희토류 같은 자원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뛰어난 엔지니어들까지. 말 그대로 AI 생태계의 모든 지점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폭풍입니다. 바로 불신이죠.
AI 기술이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 기술을 둘러싼 사람들의 불안감, 또 법적, 정치적 갈등도 거의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AI에 대한 불안감은 그냥 에이 설마 하고 넘길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측정 가능한 대중의 감정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처럼 특히 미국에서는 AI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불신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갈까 하는 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증거가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스탠퍼드대 연구처럼 AI 때문에 특정 분야의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분석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예일대 연구처럼 아니다, 이런 변화는 AI가 나오기 전부터 있던 아주 작은 흐름일 뿐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마저 갈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보고서는 AI 구조조정 워싱이라는 좀 섬뜩한 신조어까지 제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사실 다른 이유, 경영이 안 좋아져서 사람을 줄이는 건데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도 AI 도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면서 책임을 AI한테 떠넘기는 현상입니다. 2026년에는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도전들이 한데 모여서 AI를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센 폭풍 속에서 AI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현실과의 큰 차이가 만들어낸 환멸,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생긴 혼란,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신. 바로 이 세 가지 폭풍이 2026년 AI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AI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맹목적인 낙관의 시간, 즉 허니문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AI의 진짜 가치와 위험을 훨씬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AI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조정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AI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